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복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 역시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중복을 허용하여 얼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써요. 기호는. 근데 늘 말하지만 이 기호를 물론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죠. 이게 뭐 중복조합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문제를 막상 풀 때는 이 기호를 떠올리면서 풀 일은 없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지. 이게 중복조합인지, 뭐 원순열인지, 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일단 이 기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계산은 이렇게 해요. n 더하기 얼에 하나 빼서 조합으로 푸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합의 일종이에요. 중복조합이. 조합의 일종이다. 중복조합.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를 실제로 같이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런 계산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중복조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제를 같이 아예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 과자 6개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과자 6개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는 대뜸 보자마자 넌 중복조합이구나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훨씬 어려워져요. 지금은 중복조합 파트니까 다 중복조합 문제겠지 하고 생각하고 풀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다 섞여요. 특히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중복조합만으로 풀 수 있게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 풀이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ABC한테 과자 6개를 나눠준대요. 그럼 보세요. 학생이 있고 과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학생은요, 구분이 가능해요. ABC 학생. 누가 봐도 다르지. 누가 막 이게 쌍둥이여서 뭐 구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과자 6개는 여기서 말하는 과자는 뭐 종류를 알려줬다거나 뭐 과자 A, B, C, D, E, F라는 과자가 있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빨간색 과자 아니면 뭐 매운맛 과자, 순한맛 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줬다면 과자는 다 같은 것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즉 학생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봐야 돼요. 서로 다른 것.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것 기준으로 봅니다. 학생 ABC가요. 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눠 가질 건데 몇 개를 받을지는 정해놓진 않았어요. 심지어 아예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자를 몇 명한테 나눠줘야 되냐? 3명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건 중학교 때 심화 문제를 풀었으면은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왜냐면 중학교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3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막대기 2개를 둡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계산대가 있어요. 계산대가. 계산대가 막 자동으로 움직여요. 여기다 물건을 올려놓죠? 이렇게 물건을 막 올려놔요. 내가 산 거를. 그리고 앞에 산 사람의 물건하고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막대기를 둬요.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무튼 막대기를 2개 씁니다. 막대기가 2개 필요해요. 왜냐? 3명이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건 A 거, 가운데 있는 건 B 거, 끝에 있는 건 C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정합시다. 약속을 할게요. 자, 그래 놓고 막대기 2개도 같이 껴서 얘네들을 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줄을 세우다 보면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A는 2개 가지고 B는 3개 가지고 C는 1개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A는 없고 B가 6개 다 가지고 C가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좀 아시려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줄을 서면서 이런 배열을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배열에 따라서 그냥 구획마다 ABC 그냥 줘버리면 돼요. 다시 한번. 과자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3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막대기는 2개를. 그리고 얘네를 막 줄 세워요. 그러면 얘네가 줄 설 때마다 줄 세운 만큼 이 막대기 기준으로 A 것, B 것, C 것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 개수는 8개예요. 8개. 줄 세우고 이거 중복됐네요. 600. 중복됐네요. 600. 저번 시간에 했던 같은 것이 포함된 수열을 여기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무조건 막대기로. 무조건 막대기로. 자, 1번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은 받게 나누어 주는 경우. 아까 1번과 같은 경우로 하면은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자 6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주고 시작해요. 그럼 남은 과자 몇 개예요? 3개가 돼요. 막대기는 여전히 2개. 그래서 5팩토리얼, 3팩, 2팩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받고 시작해. 그러면은 여러 개 나눠줬을 땐 0개 받더라도 이미 받은 게 하나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보유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1-1번은 뭐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해서 괜찮을 것이고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8송이의 장미를 산다? 그러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장미 종류가 빨강, 노랑, 분홍이거든요. 2개로 할게요. 근데 왜냐면 이게 앞에 문제랑 뭐 과자를 나눠주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라서 뭐야 다른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얘네 줄을 세울게요. 그러면 2개는 빨간 장미 사고 이건 노란 장미 사고 이건 분홍 장미 사는 걸로 결정하자. 얘네가 줄 서는 거 보고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된다. 그럼 빨강, 노랑 하나는 이미 사놓고 나머지 5송이만 더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명의 유권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찍는 거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이 사람들한테 자기 표를 주는 거예요. 한 명의 후보에게 한 명씩만 뽑을 수 있어요. 각각 무기명으로 투표. 무기명에다가 밑줄 치시고 여기다 별표를 좀 쳐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에 앞에서 기명 투표도 했었거든요. 기명 투표. 그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후보가 A, B, C가 있는데 A를 뽑아놓고 나는 뭐 문선영이다.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A를 뽑더라도 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난 정성이다. 그러면 이름이 없으면 이 표하고 이 표는 누가 봐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구별이 안 돼요. 이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건 구별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기명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의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같은 것 취급할 거고 이거는 다른 것 취급할 거예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니까 지금 이 표들은 다 같은 것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표들은 같은 것 취급입니다. 이 표를 이렇게 해놓고 후보가 4명이잖아요. 3개 막대기를 준비해요. 그럼 얘네가 막 줄을 서요. 이렇게 만약 했다고 해봐요.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후보가 4명인데 첫 번째 후보는 2표를 받았고 두 번째 후보는 3표를 받았고 세 번째 후보가 4표를 받았고 네 번째 후보는 0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문제에서 서로 구별이 가능한 것, 즉 서로 다른 것과 그 다음에 구별이 가지 않는 같은 것이 동시에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같은 것은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처리하세요. 이 서로 다른 것의 개수에 따라서 막대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4개면
4명이면 3개를 준비해야 되죠. 만약에 3명이면 2개만 준비하면 되고 얘네끼리 같이 다 줄 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1-3번도요. 1-3번도 4개의 바둑통. 바둑통은 구별이 되네요. 얘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얘네가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개의 바둑돌. 바둑돌끼리 구별 안 돼요. 얘네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것은 13개 있어요. 동그라미 13개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것 4개니까 막대기가 3개 필요해요. 얘네 구별하려면. 그럼 얘네 그냥 같이 줄 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3개, 13개. 3개랑 13개 더하면 16개. 이게 이 문제가 중요해서 이렇게 푼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생님이 별표를 친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단순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필수제 2번에서 이제 약간 더 응용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자주 나온다고 해야 될까? 아니, 앞에도 자주 나와요. 앞에도 자주 나오는데 자, 중복조합에서 전개식에서 항해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해개수. 항해개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6번 제곱하래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고등수학 상을 할 때 이거를 곱셈 공식을 하면서 확률의 문제로 풀었던 기억이 나요. 한번 그냥 무조건 다 써볼게요. 3개. 그냥 다 씁니다. 6개를. 자, 그러면서 이걸 곱할 때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얘는 x나 y나 z 중에 선택하고 얘도 x, y, z, 얘도 x, y, z, x, y, z. 여기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6개의 문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6개. 근데 여기서 x, y, z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x가 몇 개인지, y가 몇 개인지, z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항이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선택하는 건데 x하고 y, z를 구별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2개를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y 세제곱, z항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중복순열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요. 이 6번 내가 곱한다는 그 사실, 나는 6번을 곱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같은 것 취급을 할게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그러면은 2-1번은 큰 문제 없이 풀었을 것이고 2-2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따로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얘만 보면은 같은 게 3개, 다른 게 2개니까 1팩. 이게 좀 이상하게 썼네. 1팩, 4팩 이렇게 되고 얘는 다른 게 3개, 같은 게 5개. 5팩, 그러면 2팩 더하면 7팩. 얘와 얘가 동시에 곱해질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 2-3번.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잖아요. 그럼 그냥 x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y 플러스 z의 14제곱이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오히려 얘가 쉽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래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 여기다가 의미 아닌 정수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앞으로 음화정이라고 부를게요. 음화정.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면 음수가 아닌 정수다? 그럼 정수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럼 음의 정수가 아니다? 0과 양의 정수, 즉 자연수만을 해로 가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인데요.
이 7을요. 1이 7개 있다고 생각할게요. 즉 x, y, z를 합쳐서 7을 만들 건데 이렇게 7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7. 그 다음 다시 또 막대기 2개를 줍니다. 그래 놓고 줄을 세울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요. x가 4가 되는 거였고요. y가 2가 되는 거고 z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x가 2가 되는 거고 y가 5가 되는 거고 이땐 z가 0이 되는 거죠.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래서 얘도 중복조합 문제다. 근데 이거 먼저 떠올리지 말라고요. 솔직히 선생님이요. 이거부터 안 떠올라요. 저도 이게 먼저 안 떠올라요. 그냥 이게 더 훨씬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음화정이 아니죠. 모두 자연수래요. 그러면 0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는 0이 가능했는데 이건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1씩 미리 주고 시작하세요. 1씩. 그럼 남아있는 거 x를 얘 받았잖아요. 1. x에다가 1 받고 나머지는 x'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y', z'. 얘네들은 더해서 이미 3을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 4만 더 받으면 되잖아요. 요렇게 풀어줄게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자, 그러면 3-1번은 똑같아요. 그죠? 3-2번만 같이 볼게요. 원래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정수라고 하긴 했어요. 정수. 그럼 이항시키세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y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z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음화정이네요. 음화정. 그럼 중복조합 문제로 그냥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치환을 할게요. 요거 뭐 대문자 x, 뭐 대문자 y, 뭐 대문자 z 이렇게 생각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x가 되려면 x 더하기 x가 되려면 x 더하기 1이 x잖아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1이고 z 더하기 1이고 양변에 3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3을 더해서 12로 만듭시다. 이렇게. 그리고 중복조합 문제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네. 자, 다음 함수 개수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하시오. 요거 개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뜻하는 말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x에 포함된 원소는 i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j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i도 x 원소고 j도 x 원소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i하고 z하고 i하고 j하고 다르다? 그럼 여기 얘네 중에 서로 뭐 1이면 2고 1이면 3이고 이런 식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도 다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함수가 x값이 무조건 y값 하나만 선택하면 함수가 되는데 1을 선택했다? 2는 얘랑 다르잖아요. 1이랑 2는 다르잖아요. 1이랑 2는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 거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1대1 함수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인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로 줄었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로 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i보다 j가 크다. 그러면 함수값도 큰 거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증가함수라는 뜻입니다. 증가함수. 만약에 이게 1을 선택했다. 그러면 2를 선택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1이 2를 선택했다. 그러면 2는 1을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더 큰 거 선택해야 되니까 3, 4, 5 중에 선택해야 돼요. 3은 2가 선택한 것보다 더 큰 거 선택해야 되고 그럼 이건 뭐냐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크기가 무조건 커져야 되는 건 오히려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보세요. 여기서 무조건 3개를 선택해요.
무조건 3개만 선택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3, 4, 5를 선택했다. 그럼 얘는 자동으로 1이 선택한 거로 보고 얘는 자동으로 2가 선택한 거로 보고 얘는 자동으로 3이 선택한 걸로 보면 되거든요. 크게 오히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서 몰라 누가 뭘 선택했는지 나는 아는 게 없어. 난 아는 게 전혀 없어. 근데 선택해 놓은 결과를 봤더니 1, 2, 4를 선택했네? 그럼 이거 누가 선택했을까? 아, 그냥 1이 선택한 걸로 하자. 얘는 2가 선택한 걸로 하고, 얘는 3이 선택한 걸로 하자. 그러니까 순서를 나중에 정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면은, 나중에 그 조합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이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가 크기를 막 정해줬잖아요. 크기를 정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무조건 큰 거 선택해라고 크기를 정해준 거라는 거죠. 너 무조건 다음 놈은 무조건 더 큰 거, 무조건 더 큰 거. 그러면 그냥 3개를 뽑으세요. 여기서 그냥 3개를 무조건 뽑아. 순서 상관없이. 그냥 3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제일 작은 애는 1이 선택하고 그 다음은 2, 그 다음 3. 나중에 선택을 그냥 순서를 정해줘 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5개 중에 그냥 3개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아까랑 똑같아요. j가 더 크다면 함수값이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들어가요. 이게 같아질 수도 있대요. 여기다 별표 치세요. 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등호 하나 붙고 안 붙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붙고 안 붙고가 할게요. 얘는 등호가 붙잖아요. 중복조합이 돼요. 일단 중복조합이 된다고 외우세요. 등호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해서 있으면 중복조합이 된다. 그럼 이게 왜 되냐?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5는 얘는 구별이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얘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 그 다음에 얘가 함수가 어쨌건 얘를 3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3번 선택. 내가 3번을 선택한다는 그 사실이 자체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할게요. 그러면 구분, 서로 다른 거 지금 하나 선택은 3번이니까 3개. 내가 선택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3개로 두고 구분이 가능한 거를 4개로 두겠습니다. 얘네 줄 세워볼게요.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1이 선택받았고 2가 선택받았고 3이 선택받았고 4 선택 안 받았고 5 선택 안 받았고 그냥 이렇게 취급할게요. 요거 지금 2에 100%안 돼도 뭐 괜찮아요. 그냥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있잖아요. 짠. 동그라미 써.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이 한 번 선택받고 2가 2번 선택을 받은 거예요. 3번하고 3번이 아니지. 3, 4, 5는 선택을 안 받았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됐고 1이 뭔가 선택을 받았어요. 한 번. 2는 2번 선택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누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순서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아까 약간 이거하고 비슷하게 순서는 그냥 나중에 선택을 하는 거.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선택을 했겠지. 얘는 이거 선택하고 얘는 이거 선택을 했나 보지. 얘가 더 커졌지만 같은 걸 선택할 수 있기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얘는 그냥 조합으로 풀면 되는데 얘는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선택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냥 1, 2, 3이 알아서 순서대로 선택했겠지라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또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는 오히려 앞에 예시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 풀이는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